안녕하세요, 알지입니다. 오늘은 답안 작성 시 프레임 관련해서 이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기술서 답안지는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다. 답안지는 병풍과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채점자가 답안지를 보고 1초 이내에 더 유심히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넘길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답안지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답안지의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레임을 생각했고, 프레임 안에서 채점자의 시선을 끌고자 이미지에 주목했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적은 채점자의 시선을 끌기 위함입니다. 또 이미지는 내 답안지의 광고 수단입니다. 채점자가 답안지를 보고 1초 이내에 내 답안지에 관심을 갖고 시선이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면도, 상세도, 수식, 표 절차도 등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답안지에 시선이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결국 채점자의 시선이 도망가지 않도록 내 답안지에 광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 이미지를 그려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지가 갖춰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익숙하지만 평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너무 세부적이거나 전문적인 이미지는 채점자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이미지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이미지에 과하지 않은 조미료를 첨가해서 멋져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작성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이미지여야 기억하기도 쉽고 또 짧은 시간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조미료가 과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잡하지 않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미지는 선과 글씨로 구성됩니다. 이 둘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너무 설명이 없거나 또는 너무 설명이 많아 밸런스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유 막론하고 그냥 그림이 예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작성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는 글씨부터 쓰지 않습니다. 이미지의 메인은 선입니다. 설명과 답안 작성 글씨는 보조입니다. 선으로 이미지를 먼저 그리고 남은 공간에 적당한 설명과 여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선은 한 번에 그리지 않습니다. 이미지에도 구도와 비율이 있고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하는 공간의 크기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의 스킬도 매번 다릅니다. 그래서 살살 그리면서 구도와 비율을 잡고 됐다 싶었을 때 조금 진하게 그리면 보다 좋은 이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지의 제목, 즉 이름을 꼭 적습니다. 이미지의 제목에 따라 답안 작성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고 또 이미지 제목이 차지하는 면적만큼 답안 작성을 안 해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답안 작성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데코레이션 합니다. 우리가 케이크를 고를 때 뭐 보고 고르시나요? 이미지의 데코레이션은 숫자, 단위, 시공 장비명, 지층성, 지하 수위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맛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멋진 데코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지 데코하다가 문제 적을 시간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코레이션은 전체 문제 답안 작성 완료 후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데코레이션 없이 답안 제출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답안 작성 시간을 100분이 아닌 90분으로 연습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지가 갖춰야 할 필수 조건과 그리는 순서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앵커 단면도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의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이미지가 갖춰야 할 요소 중에 1번, 익숙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건 만족합니다. 2번, 작성 시간이 짧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조잡하지만 비교적 예쁩니다. 즉, 검은색 부분으로 그려진 부분은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라색 펜으로 작성된 부분은 답안 작성 후 시간이 남았을 경우에 데코레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보라색 부분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추가로 그려주는 게 적정합니다.
앵커 단면도와 관련해서 앵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시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흑마기에 적용되는 제거식 유턴 앵커 단면도를 모식화했습니다. 앵커는 여유장, 자유장, 정착장으로 구성됩니다. 만약에 앵커가 없다면 이 흑마기 벽체는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변이가 발생하고 이후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사가 무너지는 가상의 선을 파괴 포락선이라고 하며 이는 내부 마찰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앵커 정착장은 이 파괴 포락선 안쪽에 위치해야 하고 파괴 포락선에서 정착장까지의 거리는 0.15H로 설계합니다. 앵커는 일반적으로 사면보강, 흑마기, 부력 앵커 정도가 생각나고 지금 이 모식도를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응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설계적 측면이 강했다면 이제 시공적인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앵커는 일반적으로 150mm에서 200mm 크기로 천공하고 수세식, 공합식, 유합식 보림 방법이 있습니다. 강선은 12.7mm 4연선 또는 6연선으로 제작되며 강선 한 가닥이 허용 인장력 10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4연선은 40톤, 6연선은 60톤까지 인정합니다. 그라우팅 시 물시멘트비는 40에서 45%로 주입하며 조광제를 사용하여 양생 시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라우팅 주입 후 3일 전후로 인장합니다. 앵커 시험으로는 인장, 인발 확인 시험이 있고 인장력이 부족한 경우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에 대안을 찾습니다.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앵커 길이를 증가하여 견고한 지층에 정착시키거나 일반 앵커에서 폐강카 등으로 앵커 타입 자체를 변경해서 보강 시공합니다. 또 강선이 인발되는 경우에는 강선과 내부 그라우팅의 마찰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양생 시간을 늘리거나 조광제 등의 혼화제를 사용합니다. 도심지에서는 굴착 배면에 지작물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간섭 여부를 검토하여 시공하고 이때 도로 저물과 같은 인허가가 수반됩니다. 또한 앵커 상단의 상제 하중에 대해서도 시공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굴착 깊이, 근입장, 흑마기 벽체의 개요, 지하 수위, 주상도, 천공 방식의 이중관식, 단관식, 앵커의 천공각도, 앵커의 간격 등을 조미료를 사용하신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관련해서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공통 아이템처럼 구독자 여러분께서 필요한 이미지가 준비되면 몇 개씩 묶어서 영상 제작하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미지는 정답도 아니고 꼭 똑같이 외워서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앵커 이미지를 오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것저것 살을 많이 붙인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는 최적의 이미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지였습니다.